이슈를 따라가기 힘들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정치권 움직임은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치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부터 4월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야 첫날 행보만 봐도 각 당의 선거 전략을 읽을 수 있다고들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농산물 시장, 민주당은 용산역 광장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가졌어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0시에 송파 가락시장을 찾아서 열심히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을 표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새벽 시장에 이제 상인들을 격려하면서 동시에 물가 관련 이슈를 띄운 건데요. 크게 민생과 경제로 압축할 수 있죠. 또 송파의 경우 갑을 지역구는 국민의힘의 텃밭이지만 네. 송파병은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사선에 도전하고 있어서 좀 탈환을 해와야 하는 격전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오전 집중 유세는 연대, 이대, 서강대 등 대학가가 몰려있는 신촌에서 했는데요. 이는 최근에 좀 보수세가 강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는 2030 표심 잡기로 좀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가졌는데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다라는 점을 명확히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애초에 민주당도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이른바 대파 논란을 좀 키우자라고 해서 똑같이 송파 가락시장 가는 것을 검토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미 선 공지를 통해서 가락시장을 찾는다고 알리기도 했고 결국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분위기 어때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건 이후에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이 굉장히 세게 붙은 상황인데요. 고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됐던 이제 오늘 사퇴하기도 했는데 이종섭 전 주 호주대사 임명 그리고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이른바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을 했음에도 즉각 경질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 사건 이후에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이 이런 문제는 결자해지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가장 높게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과 맞붙는 김경진 동대문을 후보가 라디오에 나와서 정권 심판론 분위기가 확실히 있다. 젊은 층들, 야당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결집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정권 심판론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만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좀 주춤한 결과도 일부 나왔고요. 오늘 또 이종섭 주 호주대사가 전격 사의를 표하면서 다음 주 여론의 향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공약을 또 내놨잖아요. 이를 두고 정권 심판론을 여의도 정치 심판론으로 전환하려는 시도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고요. 일단 비정치인 출신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여의도 정치, 국회 심판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 선거 유세에서도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를 X같이 하는 게 문제다라고 이제 강아지를 비하하는 그런 막말을 해서 좀 논란이 됐는데요. 이 역시도 여의도 정치 겨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이 당일 오전 선거 유세까지 취소를 하고 긴급하게 잡은 기자회견이에요.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어떤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집중됐는데 막상 내놓은 게 이미 일부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이라서 실망한 반응도 적지 않았고요. 좀 특단의 카드를 꺼내야 할 때인데 지금 좀 열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를 꺼내든 것도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여권에서 나왔고요. 또 지역구 선거로는 국회가 있는 영등포 지역이 지금 격전지예요. 근데 영등포 선거는 버리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도 좀 나왔습니다. 근데 다만 그래도 여당은 늘 선거를 앞두고 이슈를 띄우고 그 이슈를 선점해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김포 서울시 편입 이후에 그래도 여론의 관심을 끄는 화두를 던졌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는 나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받고 더블로 가자.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총선 이후에 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하자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녹색정의당과 새로운 미래는 대통령실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자라고 한 수를 더 떴습니다. 조국
이제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법기관, 사정기관도 지방으로 옮겨서 지방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더 판을 키우는 모양새예요. 여야는 지금 선거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기사들이 많이 나긴 했는데요. 일단 공식적으로 이제 언급된 부분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지역구가 총 254곳이에요. 이 중에서 우세 지역을 단 82곳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82곳 이상으로는 내다보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홍석준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일인데 네. 최대치가 그 정도 수치 이상은 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지만 굉장히 박한 평가죠. 그래서 현재까지 그 비례 정당을 포함해서 120석 안팎의 의석수를 확보할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펴고 있는데요. 민주당 자체 분석에서 우세 지역을 110곳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혼전이 좀 예상되는 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122개 지역구 중에 80개 이상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초쯤에 이제 한명도 전략기획위원장이 153석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해서 뭐 너무 낙관론 아니냐, 네. 너무 고개를 들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걱정이 부산 낙동강 벨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세가 세지만 어떨 때는 또 민주당의 표를 또 주기도 하고 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민주당이 낙관론을 펼치면 부산 같은 지역에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이른바 역결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불가능한 얘기라면 선을 긋긴 했지만 범야권 일각에서는 뭐 200석을 획득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왜 200석인 걸까요? 일단 야권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조국 혁신당은 뭐 그냥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그 연일 연설을 통해서 국민의 대표가 일을 못하면 해고해야 한다. 해임해야 한다. 사실상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이제 이번 총선 이후에는 결국 이제 탄핵을 밀어붙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왜 200석이냐? 네. 국회의원 정족수가 300명인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 200석은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개헌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탄핵 저지선, 개헌 저지선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이제 야권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좀 굉장히 기치로 걸고 있으니 네. 200석 이상이 돼야 뭐 탄핵까지 가능하다 이런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정치권에서는 낙관론을 꺼내는 순간 필패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낙관론이 제기되는 이유는 뭘까요? 항상 선거를 앞두고 약자 프레임에 서서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 도와주세요 하고 표심에 호소하는 게 언더독 효과라고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강조해서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는 건데요. 반면 선거의 대세는 우리다. 다수 표심으로 찍어달라. 이렇게 하는 이제 밴드웨건 효과가 있어요. 서로 상반된 건데 네. 이 역시 지지층들에게 우리가 이번에 승리할 당이니까 더 믿고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낙관론을 꺼내는 건 이 후자, 밴드웨건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만 이렇게 낙관론의 진화에 나서는 거는 그간 사례에서 낙관론으로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런 우려 때문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에선 통상적으로 당내 화합을 이 선거 승리의 주요 과제로 꼽고 있잖아요. 일단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에 이제 경남 거제를 찾아서 파란 점퍼를 입고 병광용 민주당 후보와 계룡산을 좀 함께 등반을 해서 좀 논란이 됐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부산 사상구에 있는 배재정 민주당 후보를 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그간 잊혀지고 싶다면서 현실 정치와 거리를 뒀고 최근 민주당에서 일부 친문 의원들이 공천에 탈락하면서 조금 공천 잡음이 일었는데 그 네. 상황에서도 침묵을 지켰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공개 행보에 나선 건 민주당 이제 분위기가 워낙 좋은 상황에서 이제 PK 지역, 부산, 경남 이 험지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로 보이고요. 또 친문계 김부겸 전 총리도 선대위원장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원팀 행보에 자신도 조금 가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선거판에 소환되는 분위기인데요.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가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안 된다는 의견 모두가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급히 찾아가 만났어요. 일정을 좀 급하게 잡았고 그 이유가 최근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에서 국민의당 출신인 조배숙 사선 의원을 앞순번에 배치하면서 대구 경북 TK 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보수가 질이 멸렬할 때부터 최후의 보루를 지켜온 게 우리 TK 지역인데 왜 홀대를 하냐, 왜 외부 당 출신인 호남을 이렇게 배려하느냐, 이런 밑바닥 민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고려해서 지지층을 달래고 결집시키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을 찾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현재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이 그 당시 MB 정부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오히려 현 정권 심판론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부정적 의견도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일각에선 유승민 전 의원 등판론이 제기되고 있어요. 당 지도부는 이런 주장에 일단 선을 긋는 분위기이긴 한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이제 몇 남아있지 않는 유경준 경기 화성정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섰는데 당에서는 이는 개인적인 지지 유세이지 당 선대위 차원에서 공식적인 등판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네. 이제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로는 대통령실에서 유 전 의원의 등판을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인식이 있다고 좀 알려져 있다고 말을 하고요. 네. 좀 여당 내에서는 좀 유 전 의원을 등판시켜서 중도층을 끌어와야 한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나왔는데요. 지도부 내에서 일부 반대도 있어서 유 전 의원이 향후 선거에 좀 직접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3지대로 시선을 돌려봤으면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펀드를 모집했는데 20분 만에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요. 이를 두고 조국혁신당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그 돌풍이 만만치 않은데요. 펀드 모금 같은 경우는 금액을 통해서 지지세를 정말 직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제 틀이 되기 때문에 네. 더더욱 상승세를 증명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제가 르포를 다니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지민 비조라고 하죠.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 비례는 조국당, 이런 경향을 확실히 엿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그 이유를 좀 물어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못하는 동안 민주당도 지난 2년간 속 시원하게 싸워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조국 대표가 잘못한 걸 알지만 그래도 확실히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에 좀 강하게 싸워줄 당을 찍을 거다, 이런 여론들이 좀 대다수였습니다. 반면 오히려 민주당에서 좀 조국혁신당을 경계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일단 낙선한 후보자를 중심으로 민주당에서는 더 몰빵 선거 유세단을 발족시키기도 했어요. 이제 몰빵이라는 거는 민주당 지역구 후보도 찍어달라, 또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이제 네. 함께 찍어달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입법에 있어서 민주당 단독으로 과반이 돼야 야당이 국회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이것이 좀 표면적인 그 원인으로 네. 보이고요. 또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민주당 단독으로 150 한석을 넘지 못하면 조국 혁신당에 끌려다닐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